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상수행요법 7조를 하고 이제 8조입니다. 총 9개 조에서 이제 다음 주면 다다음이면 이제 일상수행요법이 끝나게 되겠죠. 일상수행의 요법은 이제 실천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원불교의 이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이 교법을, 즉 내 인격을 함양하고 그리고 대타적으로 이 세상에 또는 이 사회에 어떻게 내가 보다 참 그 역할을 하면서 낙원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일상수행요법은 일단 1, 2, 3, 4조는 이 자기관리죠. 수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9에서 5조는 이 사은 전체를 묶어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했고, 6조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이 관계가 이 5조는 감사생활이죠. 이 감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효예요. 그게 6, 7, 8, 9입니다. 이 감사생활을 내가 실천하려고 했더니 첫째, 의례생활이 아니라 자력생활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력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뭐 해야 해요? 잘 배워야겠더라. 배우기 싫어해가지고는 자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잘 배웠더니 내가 어느 정도 자력이 길러지는데, 확실한 더 자력은 내가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더 큰 자력이 세워지게 되더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공익의 사회, 공익의 세상이 되더라. 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익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력 생활을 함으로써 내가 이 복이 있어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지고, 그리고 내가 공도자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공도 생활을 함으로써 바로 복이 있어지더라. 그래서 요것은 자력, 요 두 개는 대타적인 불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불공과 가르치는 불공의 이 두 관계는 상호 어떤 보조 관계이죠. 예. 진짜 잘 배우는 것은 가르쳐야 확실하게 돼요. 배우기만 하면 명료하게 톡 떨어지지 요약을 못 해요. 명료하게 요약을 못 해요. 그리고 비교 분석을 못 하죠. 그러나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받죠. 그러다 보면 명료해지고 아주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채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세 인과로 보면 이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복의 근원이지요. 또 복은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도 원만한 사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회는 이 복과 해가 맞아야 하는데 어떤 맥이냐? 여기는 인권이 평등한 복이요. 여기는 지식이 평등한, 여기는 교육이 평등한 세상. 그리고 여기는 뭐죠? 예? 공도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 평등의 세상, 균등의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이것은 바로 사회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가르치질 않았어. 내 새끼만 가르치고 나무 자식을 안 가르쳤다. 그랬더니 그 안 배운 사람이 자력이 길러지지 않지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공익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 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피해를 주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내 새끼를 두드러 패버린다 이 말이야. 가가. 또는 해코지하고 성폭행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적으로 보면 시방이 일가요 동기연계로서 한 가족이요. 또 인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우고 가르친 사람이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심 있는 생활이고 자력 생활을 갖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평등 균등 세상이요, 낙원 세상이라는 건. 낙원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더 말해봤더니 아까 이 복회 구족, 복회가 부족한 사회, 복회가 부족한 개인, 가장 이상적이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한가? 예? 여기서 무엇을 제일 잘해요? 아니면 제일 못하는 거? 예? 내가 옛날 학생부패 볼 때 일상수행요법을 외우지 않아요, 항상. 그러면 돌아가면서 외우라 그래. 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 놓고 이제 한 사람이 1 하면서 2, 3, 4 했구나. 그 다음에 자, 9조목 중에서 내가 한 주일 동안 제일 잘한 거 한 가지씩 말해봐. 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제일 못한 거 한 가지씩 말해봐. 그럼 애기들이 이야기해요. 이야기해. 그걸로 흡해봐. 뭐냐면은 내가 어느 분야에서 지금 강점이 있는가, 어느 분야를 더 보충해야 하는가, 어느 분야에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람을 부리고 쓸 때는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의 장점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은 반대라니까. 자기의 수행은 내 장점을 쓰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무엇이라고요? 내 장점은 잠깐 에너지를 좀 보류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때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수행이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메우고 때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빤하거든. 잘 안 배운 사람 무식할 것이고, 안 가르친 사람 주변의 인연도 보세요.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 생에 이제 몸을 바꾸고 나왔어. 형제간이 됐든가 부자간이 됐든가 사제간이 됐든가 뭐 친구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서로 좋은 인연이 돼. 잘 가르쳐 놓으면. 솔직히 제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종사님 법이 뛰어나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출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대종사님 법이 뛰어나서 그러지. 대종사님 법은 다 믿는데 전생의 인연인 것이 커요. 전생의 인연들이 와서 다시 걸쳐서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이 나 혼자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데 끝나지 않고 다음 생하고 이어지면서 인연관계로 이어져서 그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째 안 가르치려고 그럴까? 예? 안 해봐서? 몰라서? 쑥스러워서? 잘난 체 한다 할까 봐가? 뭐 때문이야? 예?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이 가르치자는 것은 첫째, 나를 가르치자는 거죠. 둘째는 내 가까운 자녀, 가족, 그리고 내 주변으로 역할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를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잘 배우는 것이죠. 나를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이제 타자녀 교육이면서 잘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를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자녀나 또는 주변에 인연된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잘 가르치는 부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이랄까요? 한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 사람이 미래가 이렇게 비전이 있고 없고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배웠느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인격의 90%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집에 엥겔 개수가 높은 사람들 있죠? 책은 안 사고 말이야. 박물관이라 이런 건 안 가고, 견문 같은 거 한다 돈을 안 쓰고, 엥겔 개수장, 퍼먹는 것만 그냥 돈이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는 그 집안은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래서 이 사요가 그 뒷장 넘어가시면 서로 연결돼 있다. 잘 살려고 하면 나만 잘 살아서 아니라 세상이 함께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각자가 자력을 세워야 하고, 자력을 세우려고 했더니 잘 배워서 지식을 갖춰야 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주는, 즉 가르침.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의무적이더라. 의무적. 예. 원불교 교도는 반드시 의무 장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마음 편하려고 왔더니 뭔 또 의무를 부담스럽게 주어버려. 예? 이 가르침이 얼마나 좋으면은 이 가르칠 교자가 앞에다가 가르침 중에 최고 가르침이 이 종교거든.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마루가 되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유혹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것이 교화가 되는 거예요. 교화가 가장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화는 훈련시키는 것이면서
교육시키는 거, 이게 교화다. 이게 타자녀 교육도 교화지요. 교화예요, 결국은. 역대 성자들은 결국 뭐하고 가셨죠? 뭐하고 가셨어요? 교화하고 가신 거예요. 성자들은 제일 관심이 뭐냐? 교화야. 그 교화는 뭐냐면 바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관심이에요. 이 세상을 가장 문명케 하고 가장 낙원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교화가 돼야 그 다음에 아까 뭐 복록을 제대로 만들어도 가고 꾸려도 가고 지켜도 가고 더 확장시켜 가는 거거든요. 이 교육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평등주의, 평등주의. 부처님은 5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주화주의, 무화주의, 중도주의, 평등주의, 자비주의. 이 중에 평등주의다. 평등주의. 이 평등. 본래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르다는 거예요. 등이 골라. 고르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은 다 평등하다. 딱 하나만 차별 두자 그랬어요. 그게 뭐죠? 지우차별 하나는 두자. 지우차별 하나는 두되 나머지는 다 평등이다. 남녀도 평등, 인권도 평등, 기회도 평등, 성품도 평등, 종족도 평등, 종교도 평등, 국가 간 평등, 다 평등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품 자리는 너도 나도 없고 거기에는 친소도 없는 자리를 알아서 이 현실의 차별심에 속지 않는, 그래서 이 무차별의 차별, 이해가 되세요? 무차별의 차별 자리를 원불교인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평등주의가 실현되려면 먼저 고루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평등주의가 실제로 실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타자녀 교육은 거기에 보면 제가 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내 주변에 가르치는 것이 대타적인 가르치는 불공이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불공이 되더라. 그리고 이 사회의 불공이 되더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래서 가르칠 줄 모르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거기 영어로 표현되었듯이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한 게 조금 더 저는 선명한 것 같아요.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 가르치기 싫어하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자, 이 가르친다는 것이 그 보면은 이 거기 제가 써놨죠? 효, 배운다는 뜻의 효와 부수, 이게 회초리거든요. 회초리. 예. 회초리로 쳐서 가르친다. 근데 여기서 회초리는 어떤 회초리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막대기요 회초리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회초리도 있을 거고요. 어떤 회초리? 뭐 학원에 갔더니 어디 사랑의 매 학원이라고 언제 보이던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나는 배우기를 참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아니면 배우는 것 참 귀찮고 싫고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내 할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이 교화를 해보셔야 돼요. 응?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나간 지 2주 됐는데 벌써 막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선교하고. 근데 우리는 3년, 30년이 되기도, 아우, 나 몰라. 아이고, 나 잘 몰라. 교우님한테 물어봐서. 너무 겸손해셔가지고. 그래서 가르칠 교자는 가르치다도 있지만 본받다는 뜻도 있습니다. 본받다. 자, 더 들어갑니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설교하지 마.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런 말 들으셨어요? 가르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지자가 우자를 가르치는 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사실은 내 지식을 이 사람한테 넣어주는 가르침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성의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만구조간 지공무사한 그런 마음을 본인이 확인하도록 우리는 서브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다. 이거예요. 서브해 주는 거. 그것을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이제 아까 믿음을 통해서 그 가르침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불교나 원불교는 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자기 안에 엄청난 지혜 광명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일상수용요법 8조는 수시로 우리가 이것을 애우셔서 자신도 내 주변 가족도 또 어떤 더 나아가서 국한을 벗어나서 두루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에 평등 세상, 평등 낙원 세상, 지혜의 세상, 교육평등의 그런 낙원 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번에 보면 대의에 위로 배우고 아래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지자변위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옛날에 보면 양자를 드리든가 죽어도 양자를 드리죠. 아니면 따로 씨바지를 해가지고 기어이 내 자식 같이 갖고 대를 잇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예. 이제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이 씨족 가족 요 주의예요. 근데 원불교는 무슨 주의죠? 공도주의고 일원주의고 전체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불교는 무슨 주의냐? 공도주의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적인 나와 너가 다르지만 하나이면서 둘인 이 원리를 아셔야 한다. 이 둘이 그냥 둘이 아니라 나눔의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이면서 둘인 이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자리를 배워야 하고 또 이 자리를 깨쳐야 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이 타자녀 교육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다. 그동안에 의무교육이 없었다가 이제 의무교육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의무교육이 또 맹목적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지요? 도학교육은 안 해. 과학교육만 하고 있어 지금. 의무교육이라는 게 도학교육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도덕시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좋은 소리 다 동글뱅이 치면 점수 잘 나오잖아요. 그런 도덕, 응? 그런 도덕, 그거 쓰겠어요, 그거? 그리고 도덕 선생이 뻘짓거리 하고. 어?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밖에 더 되냐고, 그게.
진짜 가르친다는 것은 첫째가 잘 배워야 가르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정산종사님 세전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첫째는 어디나 이 세상을 진화시키고 인류를 문명케 하고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결국은 교육이더라. 교육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 결국 망조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백년대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눈앞에 현실만 단견으로 생각하는 단체나 집단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아요. 당장 뭐 하죠? 먹고 사는 것만 하죠. 지도자들도 이 인재에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키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 30년 걸려요.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 새끼나 그렇게 하지. 자기 새끼는 그렇게 해요. 투자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만 넘어서면 자기가 맡은 회사, 자기가 맡은 교당, 자기가 맡은 교구, 자기가 맡은 교단 투자 안 한다 이게. 잘. 말은 해요, 말은. 말은 교육이라고 그래, 전부 다. 가르쳐야 한다고. 인재를 다 키우고 인재를 다 가르쳐야 한대요. 그리고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도 인사이동할 때 교육 관련 1순위예요. 교육 관련 기관들은 1순위로 좋은 사람을 빼갈 수 있어요.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진짜 관심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법문이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인사도 가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상, 보상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빠지고 보상이 빠졌다면 그건 말뿐 구주선인 거예요. 어떤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시기가 일생 내내예요. 더 나아가서 영생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교육. 영생교육. 네. 교육은 영생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시대는 변하고 있고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육은 크게는 과학교육과 도학교육이더라. 아까 영육상전의 원리에서도 복해, 구조구 원리에 있어서도 이것이 바로 이 참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자,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을 보면 첫째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첫째는 성품입니다. 성품. 네. 성품은 본래 못된 놈이 없지요? 네? 본래 천하의 악질이 본래는 없어요. 성품은 본래 무선무악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습관을 길들였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길들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을 깨쳐서 단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습관을 개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맹자 어머니는 이걸 했죠. 환경. 이 맹모 삼천지교라. 이 천자가 옮길 천자거든요. 맹자 어머니께서는 3번 옮겨버렸어.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누구를? 맹자를.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처음에 어디 살았대요?
예? 예. 묘지 근처에 살았대야. 그랬더니 맨 묘지 파고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 애들은 본대로 따라서 하거든. 보면은 신기해져.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 이사를 갔어. 근데 어디로 갔냐? 일단 간 거지. 시장이라는 환경으로 간 거야. 첫째는 묘지, 둘째는 시장을 간 거예요. 시장엔 주로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많지. 예? 장사꾼들은 이렇게 졸릴 때 빼고 보세요. 눈이 다 살아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 가만히 있으면 망하거든요. 손님 네가 알아서 사가라 그러면 다 망해요.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막 때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장사를 이제 하는 때를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물건 팔고 그 흉내를 내더라. 호객행위하고 장사하는 장사꾼 흉내를 내더라. 그러니까 어이쿠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옮겼어. 어디로 옮겼어요? 서당 근처로 갔대요. 서당. 서당 근처로 갔더니 뭐예요? 이제 책 읽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자, 맹자 이야기만 그만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세요? 환경은. 첫째 어디로 가세요? 에? 어디로 가? 에? 아파트값 올라가는 데로 가야지. 공기 좋고 지하철 역전이 되고 교당은 멀어도 상관없어. 어? 뭐 월초기도 안 나오면 어째요? 그 같은 거. 어? 환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교화를 해보면서 우리 청년 중에 이제 결혼해 갖거나 아니 뭐 한다고 이사를 저기 뭐 경기도 어디 저리 가요. 그래가지고 신심이 내가 더 살아나고 공부심이 살아난 사람을 한 10%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 대단한 양반들이요. 대단해 정말. 거의 다 간급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고 습관의 힘인데 그보다 이것도 무시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리모컨 돌리면서 너는 책 봐라. 보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도서관에 애를 데리고 가는 것하고 엄마 아버지가 맨날 리모컨만 갖고 연속극 보고 있는 것하고 그 아이가 뭘 보고 배울 것이냐? 뭘 보고 배울 것이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맹자 어머니가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맹자가 배우다가 와버렸죠, 집에. 공부하다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배틀을 가위로 확 잘라버린 거예요. 배틀도 그 한 올 해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다 이거다고. 공부도 하다가 말면 배틀을 하다 짜다 만 거와 같다. 네가 공부하다 말해서 나도 잘라버리겠다 그냥.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요새 우리가 참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 온갖 책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정말 참 지금은 이 교육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아동 발달 이런 것이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연구가 돼 있어서 그걸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자,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보통 사람들에게 대종사님은 가르침의 4가지 방식을 제시한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요. 아는 이야기도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첫째가 뭐죠? 네, 첫째가 심교다, 심교. 심교.
우리 출가자들, 예비 교무들 이렇게 감상담 하는 거 보면 그런 예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그 자식을 위한 그 기도, 자식들이 되게 알잖아요. 정성스럽게 기도드리는 그걸 보면서 자식이 뭔 생각할까요? 엄마는 하려면 해라. 나는 내 알아서 살겠다. 그런 자식 별로 없어요. 그 마음으로 온갖 신앙을 하는 그런 신법. 그러면서 그 신앙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리고 인정이 넘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법회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 자식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에?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 꼴은 누구나 잘 보거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우리가 심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꼴을 잘 보는 어떻게 마음으로써 그 꼴에 그걸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없이 멈추지 않으면요, 바로 튀어나와요. 그렇게 많이 하는 제가 알고 있어요. 법회 지질이 잘 보고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자식들, 누워있는 자식 보면서 나는 법회 봐서 이렇게 좋은데 너는 뭐더냐 이 중생아 하면서 구박을 하니 그 자식은 더 교당에서 멀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 행교라 그랬습니다. 행교. 행교. 사실 이게 강력하죠. 그죠? 예. 요새는 그 정보가 발달돼 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는 어머니 뭐 이런 분들 책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저도 반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냐면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 보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대단해. 예. 그런 분들 보면은 이미 상당히 본인이 아까 자식을 잘 가르치기 이전에 본인이 잘 배워 있어요. 본인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배워서 알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친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배운 게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기준이 낮아. 그래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새끼 가르치냐고 그냥 나 죽겠다고 그냥 하고 남편이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지 않아요. 또 남자들이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역할이 참 크더라고 보니까. 있어만 줘도 한 번씩 떠닥거리기만 줘도 자녀들이 든든하거든. 또 자식 교육은 그냥 마누라한테 다 맡겨버려 또 아버지가. 또 마누라는 남편이 신경 안 쓴다고 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원망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 자식이 잘 될 리가 어렵겠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교인데요. 언교지 언교. 언교. 여러분들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나 또는 교무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특히 부처님 이야기나 대종사님 이야기나 선지임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이걸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 그거 참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들은 건요 다 기억해요. 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가깝고 얘가 멀어. 근데 기억은 더 잘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과 시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반대인가? 반대네. 이렇게인가?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은 낮아져. 근데 시간이 어릴 적의 것은 기억이 다 돼요. 자, 그 증거를 내가 이따가 보여드릴게. 그 5페이지 보면 최근에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그 여기 축두엽에 해마라는 게 있어요. 이 손가락만 한 건데 해마가 있는데요. 이 해마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뭐지요? 그 치매 같은 거, 알츠하이머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마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은 기억과 학습이에요. 그런데 이 해마가 언제 제일 왕성하냐? 거기 보면 출생했을 때 같이 왕성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13살 딱 되면 거의 끝나요. 그 뒤로 14살, 15살 되잖아요. 이제 해마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오히려 감퇴만 되는 거죠. 감퇴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들이 체격이 작은 아이라고 해서 지혜가 어린 줄 알아. 이 뭐랄까 이 기억력이라든가 합숙 능력이 떨어지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나이가 먹은 애들일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이걸. 공부 지금 잘하는 사람들 있지 여기서. 부모님한테 고마워요. 유전적으로나 어릴 적에 이것을 아주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한참 잘 나갔어요. 대단했죠?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망신살이 들어가지고 아주 곤란한 점이 있고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타이거 우즈 아버지가 얼 우즈라는 양반인데 이 사람이 막 그냥 오직 인격적인 것은 놔둬버리고 너는 골프만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어떤 어릴 적에 그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이걸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다, 미안하다, 사과 같은 걸 할 줄을 몰라요. 타이거 우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사과 절대 안 해. 잘못해놓고도. 잘못해놓고도 고개만 숙이지 말을 안 해.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이윤화되고 합리화만 하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한테 많이 혼나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골프 치는 그 마스터스 기간 중에 숙소를 빌려줬어요.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네가 여기를 써라. 아이 그런데 그 주인한테 인사도 안 해. 타이거 우즈는. 그리고 가고 나서 집을 봤더니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고 나서 봤더니 전화비가 엄청 나왔어. 국제전화를 막 사정없이 써버린 거예요. 나무 집에 빌려줬는데. 인사도 안 해. 집은 엉망진창으로 더럽게 썼어. 국제전화를 쓰고 돈도 안 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골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골프 생각밖에. 나머지는 전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거 우즈가 지금까지 저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의 생활이 그래요. 아버지의 생활이 남녀 문제도 그렇게 엉망진창이었고 타이거 우즈도 남녀 문제도 엉망진창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인격 장애가 이미 어릴 적에 형성됐더라 하는 것이에요. 네, 인격 장애가.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보면 네 번째가 이제 엄교지요? 엄교. 엄교는 언제 쓸까요?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해야지. 예?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어떤 사람은 애기를 한 번도 안 혼냈대. 나는 한 번도 안 혼나고 큰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만 받았다. 없어요? 전부 사랑 안 받은 사람인가 보네.
대종사님은 거기다 엄교도 넣으셨어요. 철없을 때 부득이 엄교를 해라. 예. 철없을 때. 그러나 자주 쓸 것은 아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중 앞에서 혼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믿는 사람. 양산법사님 같은 사람은 대중 앞에서 혼내도 막 더 보태가지고 혼내버리죠.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했다고 혼내가지고 다른 대중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 근데 초반에 영산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불러 저녁에 대종사님이 불러갖고 혼내는 거예요. 1대1로. 너 이거 잘못했다고. 그렇게 혼내셨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여기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